뉴욕주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시 추가 제한 완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접종을 받은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중 4년째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두 번째 당첨자 10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가 예정대로 추가 실업 수당을 9월 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창문에서 떨어진 3살짜리 소년이 개에 물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규모가 축소됐던 뉴욕의 명물 메이시즈 불꽃놀이가 올해부터 다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가 백신 접종에 나선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매주 10명을 선정해 4년째 대학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인 여학생도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행사는 7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백신 접종률 70%가 곧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팬데믹 관련 규제들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현재 뉴욕주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실내 수용 인원 제한과 사후적 거리두기, 소독, 열책, 연락처 남기기 등의 규제들이 모두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벤트 장소, 대중교통, 노숙자 보호소, 의료시설 및 요양원은 코로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7일 평균 감염률은 0.48%로 팬데믹 위기 이후 처음으로 0.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는 777명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가장 낮았으며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계속해서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브롱스와 맨하탄, 스탠 아일랜드의 일부 공공도서관에 백신 버스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뉴욕주 전체에 비해 30%가량 더 낮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미국 성인의 53.3%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인구가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 수치는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을 부분적으로 예방접종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이 목표에 도달했지만 모든 주와 관할권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성인 접종률이 70%에 임박해 조기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 접종률 70%에 달성하면 현재 뉴욕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제한 조치들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백신을 접종받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수령할 10명의 학생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와 협력해 12세에서 17세 접종자 가운데 매주 10명을 선정해 약 10만 달러 수준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10명의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공립대학과 공립칼리지 4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비용을 제공받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첫 주에만 약 4만 9천 명의 학생이 접종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격적인 인센티브 행사는 7월 7일까지 접종한 학생에 한해 매주 10명씩 총 5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뉴욕주 백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12세에서 17세 대상자 가운데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10.7%로 집계되며 27.2%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뉴욕주 전체 성인 가운데 59%가 접종을 마쳤으며 뉴욕시에서는 57%의 성인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13일 연속 감염률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징계 처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10일 텍사스의 휴스턴 메서디스트 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200명에게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메서디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처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병원 측은 백신 접종 마감일인 7일까지 직원 2만 5천 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접종 의무화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 대학병원과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가장 늦게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합류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매니저급 이상의 고위직은 8월 1일까지, 이 밖의 직원들은 9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전 직원의 75%가 백신을 접종했으며 9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디애나 대학병원도 이미 직원 6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나머지도 9월 1일까지 시한을 설정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 대학병원 직원 1만 명여 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은 12일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2012년부터 독감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병원도 오는 9월 1일까지 약 4만 4천 명의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했으며 7월 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방평등고용위원회는 최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미 전역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예정대로 9월 6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통과된 긴급 경기 부양책으로 연방정부는 실직자들에게 매주 $3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25개 주가 조만간 이러한 추가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연방의 추가 실업수당은 올해 9월 노동절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각 주들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정부들은 이제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7개 주 가운데 총 25개 주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9월 6일까지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지표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5.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초와 비교해 일하는 사람의 수는 약 760만 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팬데믹 기간 사라진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자였습니다. 한편 5월 셋째 주 기준 미 전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38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가 신청한 실업수당 수혜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5월 셋째 주 현재 1,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창문에서 떨어진 3살짜리 소년이 개에 물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5시 30분경 뉴저지주 유니온 카운티의 엘리자베스 타운에 있는 한 주택에서 3살짜리 소년이 1층 뒷문 유리창에서 10피트 아래 정원 마당으로 떨어진 후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소년이 떨어지는 순간 근처에 있던 대형 핏불 2마리가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소년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안토니오 산토스는 옆집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피투성이 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아이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바로 사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사건을 일으킨 2마리의 개를 격리시켰다며 개들은 안락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산토스는 개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납게 으르렁거렸다며 항상 공격 자세여서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개의 주인을 형사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3월에도 또 다른 3살짜리 소년이 이웃집 핏불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다 어머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적인 불꽃놀이인 뉴욕의 명물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올해 다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됐던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이제 뉴욕시의 회복을 기념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해마다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올해 더 웅장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미드타운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지는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일요일 저녁 9시 45분부터 약 30분 동안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10시부터 코니 아일랜드에서도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뉴욕의 회복을 상징하는 대대적인 행사들이 즐비하다며 행사 참여를 위해 뉴욕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꽃놀이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 구역과 비접종자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백신 접종 완료 구역으로 진입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해야 합니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된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올해로 45번째를 맞아 뉴욕의 대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지는 불꽃놀이에는 총 6만 5천여 개의 폭죽이 동원되며 무지개, 파란 해파리, 폭포수 모양 등 상공 1000피트에서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 행사에는 미 군악대와 브로드웨이, 인스피레이셔널 보이세스 등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뉴욕시경은 관람구역 확보와 안전점검에 나서며 맨하탄 FDR 드라이브에 위치한 이스트 23가, 34가, 42가를 통해 관람구역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관람객의 경우에는 퀸즈와 브루클린 그리고 맨하탄 워터프론트 지역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주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어제 모바일 버전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면허 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스타레저에 따르면 미 전국 11개 주에서 모바일 버전 운전면허증을 도입 또는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 도입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문이나 핀 번호 등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때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가 다가오면서 뉴욕시 관련 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앤드류 양 후보가 뉴욕시 소방관 연합으로부터 지지 성명을 받아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앤디 안스브로 뉴욕시 소방관 연합 대표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관협회는 2만여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단체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지 선언이 양 후보의 본선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앤드류 양 후보는 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지지 선언으로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으나 텍사스주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국경 장벽 건설을 시작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장벽 건설 등 국경 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위한 세부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에벗 주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이후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법치주의와 국경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FDA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된 얀센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에 대해 오염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앞서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조하는 데에도 두 백신을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미랑 섞이는 사고가 발생해 백신 1,500만 회분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FDA는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당초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연장하는 사안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혈전증 유발 우려로 사용을 임시 중단한 후 열흘 만에 재개했지만 불안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얀센 백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 납품된 얀센 백신 중 실제 사용량은 절반을 갓 넘기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